집들이 모여있는 이 골목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데요. 집인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세나게 제작진을 긴장케 하는 팻말에다 우렁찬 지증까지. 여보세요? 세나게입니다. 아, 어째 인기척이 없는데요. 계세요? 어우,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나타난 누구시죠? 주인이세요? 예. 문이 이쪽인데 이쪽. 아, 요쪽에 강아지가 싸나워서 그래가지고. 저희 일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예. 되게 위험해요. 위험해서. 이 녀석이 개조심 팻말의 주인공이자 보호자도 인정한 요주의 개 복실이. 그럼 어머니 어디로 들어갈까요? 뒤로. 뒷문 있어요. 아, 문이 또 있어요? 예. 암요, 자나깨나 안전이 제일이죠. 복실이를 피해 뒷문으로 들어서는 우리 제작진. 일로, 하루 일로. 어? 또 큰 개가 있네요. 조금의 경계심도 없이 제작진을 버선발로 반겨주는 이 녀석. 다행히 순한 모습인데요. 덩치만 컸지 세상 순딩순딩. 처음 본 사람한테도 척척 안기는 친화력 갑 하루입니다. 팔로미, 날 따라와. 집 구경해드릴게요. 어서 올라와요. 여기가 바로 내 놀이터야. 잠시 딴 길로 샜지만 다시 안내견으로 돌아온 하루. 녀석을 따라 꼬불꼬불 미로 같은 길을 지나는데요. 그렇게 하염없이 쫓아가던 그때 에이, 또 개가, 그것도 큰 개가 또 있어요. 다 죄졌는데? 잉글리시 십독이고 곰이요. 곰. 곰이요? 이름 곰. 네. 왜 곰이에요? 곰같이 생겨서요. 곰같이 생겼다 해서 강아지지만 이름은 곰. 복슬복슬한 털과 큰 덩치. 인정. 그나저나 대형견이 한 마리도 아닌 셋씩이나. 대단해요. 안녕하세요. 저 김복실의 엄마 김갑선입니다. 저는 하루 곰 보호자 김소연입니다. 강아지를 어떻게 세 마리나 이렇게 키우게 된 거예요? 원래 부모님이 복실을 키우고 있었고 하루는 제가 아기 때부터 키우다가 이제 같이 제가 합가하면서 키우게 됐고 곰이는 제가 좀 정신이 빠져가지고 갑자기 뭐에 홀린 듯이 데리고 오게 됐어요. 한까칠한다는 복실이는 1층 마당에서 지내고요. 마당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이곳이 곰과 하루의 공간으로 실내외를 널찍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덩치만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개성 넘치는 이 녀석들. 어쩐지 일상도 평범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하루야. 반가워서 그러는 거. 알았어. 반가워. 반가워. 세상 발랄한 하루는 장난기 제대로 발동한 것 같은데요. 뭐야 저거? 뭐긴요. 우리 촬영 감독님 신발 당첨. 저 비싼 거 아니야? 제 신발이 제일 비싼데. 왜 자꾸? 안 돼. 와이프가 사준 거. 괜찮죠? 괜찮겠어요? 그냥 할기만 했어요. 할기만. 과연 걔가 할기만 할까요? 불안한 가운데 이번엔 또 누구 신발인가 했더니 내 거 맞아. 야, 어떻게 알았죠? 신통방통합니다. 하루한테 이런 재주가 있다니 놀라워하던 그때 엄마, 야, 니 팬티 물어 아까. 너 뭐야 이거? 망신, 개망신. 이거 뭐야 이거? 망신, 개망신. 개망신. 뭐요? 아이고, 한장하네. 어디서 물어왔어? 잡수가 있어, 끄고 있어, 끄고 잡수가 있어. 잠시 끄고 있어. 5분만 휴식합시다. 하루의 민망한 장난에 강제 휴식 타임. 장난꾸러기 이 둘을 뒤로 하고 이번엔 복실이를 만나볼까요? 우리 복실 잘하네. 어이구 잘하. 1층에서 홀로 지내는 복실이와 이렇게 자주 놀아주신다는 어머님. 다른 녀석들에 비해 노견이다 보니 음식도 더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요. 이리 와. 엄마 줄게. 어머님의 정성 가득한 영양 닭죽. 정말 맛있겠죠? 맛있지? 어우, 잘 먹네. 자식들 다 키우고 난 후 곁에서 큰 위안이 돼주었다는 복실이. 어머님에겐 남다른 반려견입니다. 에이.
신랑하고 둘이서 앉아서 저녁 때도 뭐 이러 앉아 먹잖아요. 딸 없을 때. 이해가 낙이었어요. 아이고 이리 이쁜데. 복실이 한 마리에서 어느덧 3마리가 되다 보니 어머님의 일손도 3배가 되었다는데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바로 개털. 그래서 1층 거실은 개 출입 금지예요. 아니 내가 지금 빨리 가 내려가 올라가 가. 하지만 호시탐탐 1층을 침범하려는 개들. 진짜 온다, 진짜 온다. 계단 통로도 단단히 막아두는데요. 봄이랑 하루랑 내려오는 거 제일 싫은 게 어떤 거? 털 털. 음식에 털이 날 그런 싫어가지고 좀 제가 좀 까탈스러워요. 하지만 1층 거실에 내려오는 녀석들을 막기엔 역부족. 봄이 녀석 귀엽고 막아둔 문 사이를 뒤집고 1층으로 살금살금. 야, 어째 불안한데요. 우리가 엄마 야야야 야야 결국 어머님의 화를 부릅니다. 너 이래놓고 엄마가 말을 하는 거야. 개털 한 올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니. 문단속 제대로 못한 딸에게 로우킥. 야, 우리 어머님 좀 터프하신데요? 진짜 왜 내려왔어? 너 그 계단 못 내려오는데 왜 자꾸 발전해? 털 때문에 첫째는 이해가 네가 간수를 못하니까 밑을 내려오는 거야. 내 공간에 나의 공간에 너 엄마가 좋으니까 내려가는 거 엄마 아니지. 보려고. 그건 안 네가 좋지. 엄마. 나는 복실이만 좋아. 봄이와 하루가 온 이후 개털 청소는 일상이 됐는데요. 지가 강아지를 가져왔으면 지가 청소를 하고 그래야지. 같이 다니면서 아, 나 아침에 청소했어. 청소했는데 먼지 봐 이게 다 빼내는데 또 이만치 놓잖아. 말도 안 되게 진짜. 개를 가져왔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겨. 이거 내 책임지잖아.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네가 책임을 해야지. 아주 그냥 게으르 빠져가지고 너가 친가 닮아서 그렇지. 징그러. 따님,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님 의문의 일패. 못 살아 네가. 아이고 너도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개털. 아, 개가 많으니까 그래서 개가 3마리인데. 개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가 그를 서선을 잘못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니하고 나 어리 상하는겨. 아 월급도 안 줘요? 이 노동이라니? 지난 5월 독립했던 딸이 집에 들어오면서 반려견도 3마리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개털에 질색하는 어머님과 개털이 무슨 문제냐는 딸. 매일 개털로 인한 모녀 전쟁 중입니다. 내가 놓고 미역국 어떻게 10달도 없는지 몰라. 아이고 알았어. 오기야 금이야 키워놓으면 말게요. 아이고 알았어. 어머님이 더 화가 나는 건 바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 안 하겠어요. 개도 이런 개를 가져왔으니 세상에나. 네. 어머니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온 거예요? 네. 허락도 안 받고 가져왔으니 나가 이렇게 한장하는 거 추석 때 저녁에 친구 만나러 간대 대구요. 앉았어. 대구 가가 친구 만나러 간다더만. 아 난데없이 갑자기 개를 이만한 걸 뚝 가가지고. 어머님과 상의도 없이 고미를 또 입양했던 건데요. 저도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다가 그냥 강아지 분양한다는 글을 봤는데 진짜 뭐에 홀린 듯이 그냥 갑자기 그냥 가게 됐어요. 자기들이 조금 키우기 힘드니까 그냥 한 거죠. 지난 추석에 고미의 사연을 보고 안타까워 바로 데리고 온 따님. 그런데 난데없이 이제 이게 봄이 이제 오는 바람에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고미가 온 이후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는 집안. 대체 고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우물쭈물. 급기야 돌아서고 마는 고미.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여기는 못 올라가. 밑에 보이니까 무서운 거. 시비가 못 올라가요? 예, 계단을 못 올라가요. 무서워. 고미가 무서워하는 건 다름 아닌 1층에 있는 복실이라는데요. 그러다 보니 1, 2층을 활보하는 하루와 달리 고미는 20kg가 넘는 육중한 몸으로 2층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폭실은 2층에서 하루와 놀다가도 갑자기 1층을 내려다보는 고미. 왜 그러는 걸까요?
따님이 1층에 있으면 내려오진 못하고 꼭 이렇게 짖고 난리라는데요. 계속 찢어대는 고미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려고 발걸음을 떼는 딸 보호자. 그런데 그때 어느새 1층에 내려온 고미. 그리고 고미를 보자 무섭게 달려드는 복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1층 마당. 복실이가 공격을 멈추지 않는데요. 야! 너 안 돼.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 고미도 잔뜩 겁을 먹은 모습인데요. 고미야, 너 언제 내려온 거야? 어? 1층에 있는 딸 보호자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던 고미. 계단 앞에서 주저하다 하루를 쫓아 용기를 내서 내려온 모양인데요.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런 복실이의 공격에 고미는 그야말로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는데요. 혹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걱정입니다. 누가 달려는 거예요? 얘가요. 복실이가요. 고미가 내려오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구역인데 막 내려와가지고. 됐어? 괜찮아? 그 애가 물리는가 봐. 다쳤다. 아유. 야, 그거 왜? 여기. 아 거기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핏방울 살짝 맺혔나 봐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문제는 일단은 이해가 문제죠. 이해가 첫째는 여기가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침범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지. 아니지. 제가 복실이가 그래요? 문제지. 아 얘는 자기가 얘는 그래도 터질 달려들라고는 안 하잖아. 친하게 지내려고 가는 건데 지금 봐. 안 지금 돼. 봐. 으르렁거린다. 야, 이거야 원 개싸움이 사람 싸움 되겠습니다. 두 분도 진정하시고 흥분한 복실이도 이제 컴다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 놀랐을 고미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곰이 어딨어? 곰아 일로 와. 아니 괜찮아. 일로 와. 어떡해. 일로 와. 없어. 이제 없어. 복실이 없어. 가자. 응. 일로 와. 가자. 그렇지. 가자. 일로 와. 예고도 없이 다짜고짜 무섭게 맹공격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언뜻 큰 상처는 보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해가 뒷문에서 들어왔는데 아빠도 뭐라 하고 갑자기 이해가 뭐 하루가 짖고 같이 짖다 보니까 복실이가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뒤에 넘어갔지. 놀래가지고 넘어갔나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때 사고는 말도 아니에요. 난리가 난리. 전쟁 때 전쟁은 전쟁이 아니. 그날은 진짜 말도 못했어요. 보기만 하면 일단 짖어요. 좀 어느 정도 거리에 있거나 뭐 1층에 내려가거나 하면은 무조건 짖고 달려드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와 싸우는 일 없이 잘 지내왔던 복실이. 그런데 고미와는 달랐습니다. 고미가 처음 왔을 때부터 경계하던 복실이는 급기야 눈만 마주쳤다 하면 달려들어 걱정이라는데요. 혹시 너무 1, 2층 따로 지내다 보니 서로 더 멀어진 건 아닌지 안전하게 줄을 매고 서로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을 조심스레 가져보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고미를 보자마자 맹렬히 짖는 복실이. 이에 질세라 고미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친해지기는커녕 서로 눈만 마주쳐도 난리니 이 둘을 어쩌면 좋을까요? 더구나 복실이와 곰 사이에 이젠 하루까지 흥분해서 난리 법석. 대형견 3마리가 이러니 집은 순식간에 개판이 되고 맙니다. 아니야. 하루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여기 싸운다. 김하루 너 일로 와. 안 돼. 덩치들이나 작아야 힘으로 제압이라도 하죠. 이거야 원 진을 쏙 빼놓습니다. 아유 쟤네 쓸 데가 없어. 너는 얼른 가. 성질 말 듣고 갔지. 아이고
얼른 빨리 와. 가자, 가자. 친해지려다 피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 고미와 복실인 이대로 희망이 없는 걸까요? 고미가 지금 계단을 내려가니까 뭐 제가 없거나 할 때는 낮에는 같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뭐 잘 때는 같이 데리고 와서 자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만 서로 보고 물거나 으르렁대지만 않았으면 해서 그게 제일 바라는 점이죠. 저도 그렇죠. 어차피 듣고 온 자식이니까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만 원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대형 경과에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살벌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눈만 마주쳤다 하면 싸우는 복실이와 고미. 거기에 하루까지. 순식간에 집은 대형견들의 전쟁터가 되고 마는데 과연 이들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천만 반려인들의 고민을 풀어줄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거친 빗발도 설샘을 막을 순 없다. 대형견들의 전쟁을 종식시킬 유일한 희망. 설채현 전문가, 제발 평화를 되찾으세요. 계세요? 예.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 아이가 복실이죠? 싫어? 내가 싫어? 복실이는 원래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 풀려 있어요, 원래는. 원래는 풀려 있는데 네. 오늘 저 오느라 혹시라도 네, 혹시나 해서 묶어서. 잠깐 봤는데 여기 이게 있더라고요. 개조심. 네. 얘가 좀 많이 짖어가지고. 그렇죠. 네. 원래 지키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복실이. 설쌤이 또 이런 애들 전문이죠. 표정이 아주 공격적인 아이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조금 사람한테는 우선 좀 저 사람 뭐지? 불안한데? 라고 해서 먼저 조금 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복실이는 먹을 거 좋아하는 약간 예민한 뚱뚱이? 복실아, 좀 이따 보자. 복실이 접수 완료. 2층 아이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애들이 근데 하나같이 다 이쁘게 생기긴 아, 한데. 그래요? 하지 마세요. 왜요? 또 데려와요. 또 데려올까 봐 겁이 나요. 또 데리고 온다고요? 예. 이거는 뭔가 들어올- 사연이 있긴 있나 보네요? 예. 뭔가 사연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사연은 잠시 후에.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거, 제가 딱 들어와서 막 이렇게 집안 구조를 봤는데 동물 접수증이 딱 있길래. 네. 이야, 동물 등록증이 딱!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데요. 잘 지키고 계시네요. 그 밑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네, 새 아이 다 잘 하신 거죠? 예. 이거 이제 단축 들어가거든요. 아. 그리고 얘네들은 특히 단독주택에서 사는 아이들, 예. 그리고 중성화 안 된 아이들은 진짜 꼭 그 마이크로칩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 왜냐하면 가끔 집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럼 찾는 방법은 마이크로칩 있으면 사고만 안 당하면 거의 100% 찾아요. 그래서 저건 너무 잘하신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동물 등록은 꼭 하시는 걸 추천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동물 등록 모두 잊지 마세요. 오늘은 되게 이 대화가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새 아이들이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루는 2층에 자고 복실이는 아래층에 있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낮에는 이제 풀어놓고 같이 놀고 네, 그래도 막 이렇게 마당까지 가서 예, 놀고 예, 예. 이러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요번 추석에 난데없이 친구 만나러 간다 해가지고 강아지를 듣고 온 거예요, 밤에. 그 친구가 이 친구. 곰이었나요? 예. 이 친구. 그 친구가 이 친구였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대판 싸웠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싹싹 빌어가지고 그냥 무릎이 닳도록 아빠한테 빌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예. 어머님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 안 들을까 이제 이 애가 강아지 둘 데리고 아빠가 나가라니까 밤중에 어디 가겠습니까? 전 나가라면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애가 아빠한테 이거 뭐지? 나가면 어쩔 수 없죠. 저희 집은 아니니까. 나 오늘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느낌이. 설쌤, 힘내세요. 우선 첫 번째로 예. 따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 그쵸? 네. 하나도 안 저는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강아지 키울 때 가족의 합의예요. 그렇죠. 네, 가족의 합의가 진짜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가족의 합의가 안 됐을 때
가족끼리 싸우고 개들은 쫓겨나고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선은 따님이 잘못은 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또 강아지를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있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새로운 가족보다 그래도 우선은 원래 있던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복실이랑은 계속 싸우고 있고 하루도 생각한 것보다 제가 워낙 밝은 아이라서 그렇지 약간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하루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저는 바라는 게 딸한테 더 이상한 애들 늘리지 마. 아 설마 그럴 생각 있었어요? 아니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늘리고 싶어지네요. 이거 뭐야 이거? 아 근데 이제는 우리 절대 안 돼요. 많이 갖다 놓는다 해서 다 좋은 건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다 폭력이라니까요. 폭력이라니까요. 여기서 결정 짓고 가야 돼요. 진짜 짚고 가야 돼요. 더 이상의 아이는 더 이상의 강아지는 없다. 네. 더 이상 강아지는 네 없습니다. 뭐야 그러면 고양이 데리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와 오늘 2시간 촬영한 것 같아. 아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머님 그걸 들어줍시다.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얘네 때문에. 아 무릎 안 꿇었어. 꿇었어. 아빠한테 물어봐. 물어볼 거. 아빠 저녁에 지금. 네 이따 아빠한테 말할 거야. 아빠 진짜 나 살려줘.